네, 자 오늘은 이번 주에 HMM 인수전 본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산업 2부에 지수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HMM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주가 흐름 보니까 오늘은 좀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자, 3분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런 평가인데 실적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 3분기 매출액은 2조 1,266억 원, 영업이익은 7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58%, 97% 하락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의 반토막 수준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해운 시황 악화에 따른 해상 운임 하락입니다. 해상 운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운임 지수가 크게 올랐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올해 3분기는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글로벌 해운 시황 악화에도 어쨌든 흑자를 낸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세계 2위 글로벌 선사인 덴마크 머스크는 3분기에 컨테이너 부문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세계 10위인 이스라엘의 짚라인이나 11위인 대만의 와나에도 지난 2분기부터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글로벌 시황 악화에도 HMM이 실적을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대형선의 비율을 높이고 컨테이너 위주의 사업에서 벌크 부문으로 확대를 시도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조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해운 시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글로벌 해운 회사들이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분기에는 좀 회복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해운 시황이 역사적 저점에 가깝게 있긴 하지만 단기간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수요가 추가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고 공급이 계속 늘어나 시황은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대신증권도 글로벌 주요 선사들의 공급 조절 노력에도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시황 개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HMM의 실적에도 타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뭐 전망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HMM의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HMM은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비용을 절감하고 또 공급 조절을 하겠다, 또 벌크 부문에 있어서는 계약을 더 따내겠다 이런 전략들을 내놓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해운업 특성상 시황이 좋지 않을 때는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증권사 연구원들도 시황 반전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버틸 힘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현금 흐름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HMM이 짧은 기간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13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또 고금리로 이자 수익이 증가하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부채 비율도 20%로 역사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자 시황은 좋지 않지만 회사가 뭐 현금이 많고 또 탄탄하기 때문에 HMM 인수 후보자들이 좀 몸집이 작아도 어떻게 해서든 좀 인수를 하려고 좀 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HMM 인수 후보자는 동원과 할인 2파전 정도로 압축이 된 모양새인데요. 업계에서는 HMM의 몸값을 약 7.5조 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현금성 자산은 여기에 못 미치는데요. 따라서 일부 자산을 현금화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할인은 페노션을 전면에 내세워서 선박 자산 유동화, 영구채 발행 등으로 약 2조 원 안팎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고요. 또는 페노션 인수 때 함께했던 JKL 파트너스의 자금과 대주단의 인수금융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현금 자산이 부족한 동원은 이 동원 산업의 자산 유동화와 회사채 발행, 또 물류회사인 동원 로엑스의 유상증자, 미국 참치캔 제조 자회사인 스타키스트의 전환사채 발행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수자들에게 유리하도록 HMM의 주가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았고 또 시총이 어제 기준으로 11조 원에 육박했기 때문에 유찰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산업은행은 매각 예정 가격을 결정할 때 주가의 변동보다는 기업의 근본 가치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산업은행의 매각 의지와 매각 예정 가격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산업은행의 매각 의지와 예정 가격이 이제 중요하다,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 본 입찰이 마감이 되고요. 얼마를 써냈을지 여부 등은 하림이나 동원 쪽에서 이날 이후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다음 달 중순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후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상반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은 어떻게든 이번에 매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유찰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찰되면 다시 새 주인을 찾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현대차나 포스코 같은 규모 있는 기업들이 인수전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HMM 인수 관련돼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산업 2부의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